안녕하세요. 오늘은 철화 고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달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철화를 구입을 하면 안 되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철화는 보헤미안 철화라고 제가 참 구하고 싶었던 그런 철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판매를 하시는 분이 윗부분만 보여주고 아랫부분을 화분 속에 그대로 심어준 상태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 옆면과 이 뿌리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철화를 구입하게 됐는데요. 이 너무나 가지고 싶었던 다육이였고, 그리고 가격대가 아주 착해서 확인도 안 하고 구매를 했는데, 역시나 약간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옆면으로 해가지고 약간 다 떨어지고 난 후에 새 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뿌리 상태가 좋지는 않다는 것은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상태가 어, 이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태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쪽 단면을 봤을 때는 아파서 아마 물음병이 와서 잘라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처가 아주 깊게 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뿌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중뿌리가 아주 많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면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옆면에 이 부분은 그나마 이쪽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면 되고요. 그러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부분도 아마 이 다육이가 아파가지고 이 잘라낸 게 아닌가, 아니면 분갈이를 하다가 이 부분이 쪼개져서 결국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삥 둘러봤을 때는 아마 빠르게 자라서 이제 이쪽 부분이 줄기 부분이 갈라지면서 이제 약해진 것 같은데,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다육이를 오래 키우신 분들은 어느 정도 키울 수 있을 법한 그런 다육이고, 그 수영 자체가 좀 나쁘지가 않습니다. 수영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다육이를 처음 이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옆면 커팅을 한 그런 다육이들은 구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옆면 커팅을 하면 그 부분이 말라 들어가면서 결국은 그 부분이 망가지게 되는데요. 이쪽 부분도 커팅을 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커팅을 한 모습 부분으로 해서 세월이 지나가면 그쪽 부분이 서서히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철화를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이 옆면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면을 잘 확인해서 자른 부분이 없다라는 그런 철화를 구입을 해 주시고요. 이 뿌리가 안 내리는 다육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을 주면 이렇게 잎이 통통하지 않습니다. 통통하지 않고 옆면으로 이렇게 공중뿌리가 계속 납니다. 이 공중뿌리가 계속 난다는 거는 이 뿌리 부분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수면기에 깨어나지 못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 받아봤을 때 뿌리 부분에 수분이 아주 많은 상태였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수분을 공급하는데도 이 뿌리가 이렇게 약하다는 거는 아마 이 상태로 몇 개월을 지냈을 법한데요. 아마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려서 아마 이 판매하시는 분이 저한테 판매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 대략 크기는 한 20cm니까 얼마나 이렇게 이 대품에 들어가는데 착하게 구매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운이 저한테는 운이 좋지만 다육이를 처음 키우거나 철화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 다육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면 커팅을 한 다육이나 뿌리 상태가 좋지 않은 다육이, 공중뿌리가 많이 난 다육이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할 때 약간은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철화 수영은 괜찮습니다. 철화 수영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라인도 잘 그려주고요. 이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뭉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다이들 같은 경우는 대품으로 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멋진 라인을 그릴 그런 수영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멋진 철화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수영은 이런 수영을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슴도치처럼 위만 살짝 이렇게 서로 엉켜 있는 그런 다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부분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크게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갈라져 있고
수영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S자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다이기를 구입하는 게 좋고요. 분갈이를 할 때는 이런 다이기들 같은 경우는 뿌리 상태가 없기 때문에 상토 성분을 좀 넣고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상토를 많이 넣는다 그래서 어, 막 40% 50% 넣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한 35% 정도의 상토를 넣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통기성이 좋은 재료를 넣으면 물을 많이 주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물이 빠르게 빠져나오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데, 이 상토 성분을 많이 넣게 되면 이 상토가 서로 이렇게 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뿌리가 계속 습해 있습니다. 계속 습해 있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물음병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좋지 않은 다이들 같은 경우는 배습에 관련된 S라이트나 마사, 펄라이트 같은 재료를 많이 넣고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한 대략 한 2개월 정도면, 한 11월 중순 정도면 충분히 이제 자리를 잡고 얼굴을 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영상을 한번 다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갈이 흙에 상토 성분을 35%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마사와 퓨리라이트 비율을 한 60% 정도 넣으세요. 그리고 펄라이트를 마지막으로 섞어서 분갈이를 해준 다음에 절대 일주일 전에 물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물을 조금씩 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저번 주에 나우린제 분갈이 하고 난 후에 물을 일에 간수하고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참, 분갈이를 할 때는 지금 공중뿌리가 이렇게 나 있죠. 이 공중뿌리가 나 있는 부분이 이 줄기 윗부분이 아니라 이 줄기와 바로 어느 정도 밀접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공중뿌리까지 흙을 덮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완전 제거했을 때보다 더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공중뿌리까지 흙을 완전하게 덮어서 그 위에 마사를 올려놓는 그런 분갈이를 해주는 게 이 다육이를 빠르게 활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주, 그러니까 한 2주는 안 됐는데, 한 10일 정도는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부분으로 해서 물을 1회 관수를 했고요. 이쪽 부분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가요? 뿌리가 제대로 이제 활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 나오는 부분이 물을 먹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지금 가해로 해가지고 말라가는 잎들은 다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 잎이 건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너무 과하게 물을 줘버리면 잔뿌리들이 결국 또 죽게 됩니다. 또 죽게 되기 때문에 절대 이 상태로 물을 과도하게 주지 마시고요. 물을 제가 뭐 줬다 그러면 한 2주 후에 부분에 있는 마사를 좀 헤쳐서 이 속에 있는 흙이 이 말랐는지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말라 있다 그러면 그때 관수를 해도 됩니다. 보통은 한 3주 정도는 지나야 2차 관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많이 아팠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과도하게 줄 경우 다시 원상태로 가기 때문에, 아팠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꼭 물을 1회 간수를 하고 물에 반응을 하면 한 3주 후에 물을 주는 것을 안전하게 3주 후에 물을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